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하면서도 해외 선물 투자는 남의 일이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알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 힘들 때일수록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선물입니다. 또 해외 선물은 국내 주식을 예측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여러분이 선물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월요일, 화요일 방송을 맡고 있는 성견 마스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내려가실 분들도 계실 건데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외 선물의 개념이라는 강의 주제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해외 선물의 개념이지만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도움되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약 한 50분 정도 여러분 집중해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개념입니다. 자, 해외 선물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굉장히 어렵죠. 예. 그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금융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은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임에는 확실하지만 우리 현 상황, 우리 현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한 가지 이론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수요와 공급 이론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거나 시장을 보시거나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굉장히 쉬운 이론이고요. 이 수요 공급 이론만 알아도 경제학의 반절은 성공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이 하락을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이론만 딱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이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는데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자, 2020년 초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발병이 됐을 때 마스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한 장에 1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마스크들이 이때는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지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었고 마스크 한 장당 가격도 10,000원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네. 자, 이때는 왜 그랬죠? 우리가 마스크라는 거는 작년 초만 해도 굉장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홍대 거리 가면 젊은이들이 쓰고 다니는 굉장히 드문 류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에는 한 장에 1만 원 하던 이 마스크가 지금은 뭐 인터넷 쇼핑이나 아니면 홈쇼핑에서도 한 장에 뭐 500원 내지 뭐 100원 이렇게 팔리고 있죠. 자, 이런 가격 변화는 우리가 왜 일어날까?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누구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았죠. 자, 그런데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만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요가 그때 확 늘어버렸습니다. 자, 예전에는 적절한 비유가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1캐럿에 수백만 원이 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예전에는 마스크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가격이 당시에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주변만 하더라도 마스크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수요가 아직도 많죠.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많지만 그 수요의 힘보다 공급하는 공급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A 제품을 볼 수도 있고 B 제품을 살 수도 있고 C 제품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 법칙은 우리 실생활 안에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의 가장 기초라고 해서 이 이론들이 여러분들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부동산. 네. 부동산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부 정책,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 뭐가 있죠? 몇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급량에 초점을 맞춘다. 어느 지역에 몇만 호의 부동산을 개발을 하고 어느 호에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예를 들면 법원 청사를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등등등등 모든 정부 정책은 거의 100% 공급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요와 이론 공급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것은 공급량이 어떻게 돼 있죠? 정해져 있죠. 공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지어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웃돈을 얹어서라도 이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수요의 힘이 강하겠죠. 자,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격 상승. 따라서 아파트는 가격 상승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수요가 왜 많느냐, 아파트의 공급이 왜 딸리느냐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아파트가 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 정책은 왜 공급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는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말씀드린 이 수요 공급의 이론에 의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다? 공급량에 초점을 맞춘다. 왜?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요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내심의 표현이거든요.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표현인데 이거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정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줄인다라든가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린다라든가 요거 빼고는 이 수요를 잡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공급량에 초점을 맞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 이 수요를 상쇄할 만한 공급량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거고요. 자, 금융상품, 부동산,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셔도 모든 것들은 뭐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 맞춰져서 움직인다. 자, 주식이나 선물, 옵션, 부동산 가격 상승 등등 모든 것들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맞춰져 있고요. 주식, 채권,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로 거래를 하시는 골드 및 달러 등도 전부 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맞춰진다. 주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 간단히 상한가와 하한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한가는 뭔가요? 내가 사고 싶은데 물량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식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주식을 꼭 사야 되겠는데 파는 사람이 한정돼 있죠. 파는 게 10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은 100 정도 됩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따라서 뭡니까? 물량이 잠겨 있는 것. 자,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수요. 이건 100인데 파는 사람의 공급량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다? 가격이 상승으로 잠겨 있는 거다. 하한가 한번 볼까요? 하한가는 뭡니까? 자, 팔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주식에 어떤 악재, 초악재가 있어서 하한가를 갖습니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죠? 별로 없습니다. 하한가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별로 없습니다. 공급량은 많은데요. 수요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주식 또한 수요와 공급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 이론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학에 연계된 금융공학이나 아니면 수식 같은 것들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원래 경제학은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말로써 경제학 이론은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는 여러분들 실생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제학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과 선물. 자, 주식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시는데 과연 주식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명확히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주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지분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분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내가 어떤 기업을,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기업들의 항상 문제가 뭐죠? 투자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죠. 돈이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뜁니다. 대표이사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영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기업은 투자금은 없고 이 투자금으로 기업은 아이템을 발전을 시키고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영업이익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띠죠. 자,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예를 들면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누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까? 누가 이 기업을 알까? 누가 이 기업의 아이템을 알까? 제일 중요한 것. 누가 과연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를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실무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영업을 뛸 수가 없습니다. 투자금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거래소다. 자, 거래소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향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한테 공시를 합니다.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나온 이 공시를 보고 아, 이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다,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투자금을 넣습니다. 투자금을 넣고 그러면 이 기업은 이 투자자에게 뭐를 줄까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지분이라는 걸 줍니다. 투자금을 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지분을 주겠다. 우리가 당신이 준 돈으로 영업 활동을 잘 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테니 나중에 지분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라. 이게 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 기업의 어떤 아이템, 뭐 예를 들면 내적인 회계 자료라든가 대표이사의 철학 같은 많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고 그 기업의 지분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에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 꼭 상기를 하셔야 될 것.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뭐 당연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실 거지만 그러면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재료나 어떤 단기적인 이슈, 어떤 단기적인 소문, 루머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건지 혹은 정말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문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투자금을 받고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이익이 다시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 갈 때까지는 뭐가 걸리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시간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건 뭐예요?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기업의 미래 가치라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께서는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지 이번 추석 연휴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과연 선물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선물 옵션이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나무입니다. 나무같이 안 생겼어도 나무죠. 나무, 가지가 있고요.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나무의 몸통은요, 나무의 몸통은 주식이 있고요. 이 가지, 주식에서 뻗어나온 이 가지를 우리가 선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서 나란 이 싹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과 선물과 옵션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주식은 몸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선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선물에서 파생된 이 잎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나 가격이나 시황을 보실 때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만 보시죠, 이것만. 자, 이것만 보시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을 제대로 보실 줄 아시려면 최소한 선물시장, 해외 선물시장을 보실 줄 아셔야 모든 프로세스나 아니면 모든 시황의 큰 그림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선물이 뭐길래 그러느냐? 주식이 몸통이고 선물이 가지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고 어떤 관계이길래 이러느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어떤 학교가 있는데요. 1등에서 2000등까지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2000명입니다. 1등에서 2000명까지의 그 성적을 보니까 100이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뭐 200점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50점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1등에서 2000등까지의 성적을 어떤 지수로,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해보니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자, 그런데 1등에서 200등까지의 성적 분포도를 보니 이게 10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80의 수치가 나오더라. 자, 다시 한번. 1등에서 2000등까지의 성적 분포에 대한 어떤 수치를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100이 나왔다. 자, 그런데 1등에서 200등까지의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 똑같이, 근데 이거는 80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이야 뭐 계산기도 있고 엑셀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식을 수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등에서 2000등까지 계산을 하는 게 1등에서 200등까지 계산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1등에서 200등까지의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50, 40, 30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A라는 수치와 B라는 수치를 명명을 하고 놓고 보면, B라는 수치가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A라는 수치를 대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대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너무 괴리가 크죠. 여기는 지수가 100이 나왔는데 뭐 40, 30, 20이 나온다. 대표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에서 200등까지의 수치가 성적이 80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 1등에서 2000등까지를 굉장히 어렵게 계산을 해서 그걸로 수치화 시킨 것과 1등에서 200등까지만 수치화 시킨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거를 해야 되겠나요? 당연히 B죠. 이게 80 이상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80만 적어놨는데 80 이상 된다. 뭐 한 82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B가 A를 대표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B가 A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선물이라는 건요,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먼저 선자의 물건 물자입니다. 이 선자라는 거는 뭐냐? 미래를 나타냅니다. 미래. 선물의 영어적인 표현이 future입니다. future. 무슨 뜻이죠? 미래라는 뜻입니다. 미래. 물건 물자.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어떤 물건, 이 물건은요, 유형과 무형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제가 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다? 이 물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주식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주식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을 한번 다시 바꿔 써볼까요? 선물이라는 건 뭐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의 미래 가격이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고 뭐 선물을 하시든 어떤 것들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부동산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투자한 상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향후에 오를지 내릴지 이게 제일 중요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내가 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이런 미래를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은 뭐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미래 가격이다. 자, 이게 왜 미래 가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 1에서 2000등, 1에서 200등. 자, 1에서 2000등. 제가 비유적으로 1에서 2000등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주식은 거의 대부분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상장주를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거고, 코스피는 약 1000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약 1000개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품이 기업이죠. 기업이
약 10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저기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동전주라고 불리는 코스닥 주들까지 전부 다 해서 약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1등에서 200등은 뭡니까? 코스피 200 선물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헷갈리니까.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1등에서 200등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1등에서 200등까지를 추려서 이거를 지수화 시킨 것이 뭐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국내 선물이라고 부른다. 국내 선물. 이해되시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뭐다? 1등에서 200등까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등에서 200등까지의 기업의 성적들, 시가총액, 이거를 지수화시킨 겁니다. 이게 국내 선물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에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1등에서 2000등까지의 100점을 1등에서 200등까지가 80점 이상이라고 하면 뭐다? 대표한다. 1등에서 200등이 1등에서 2000등을 뭐한다? 대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한 5분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1등에서 2000등이 뭐예요? 코스피예요. 플러스 코스닥입니다. 1등에서 200등이 뭡니까? 코스피 200 선물지수, 국내 선물이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신, 많이 들어보신 국내 선물. 자, 그럼 결론 났죠?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가 대표한다? 국내 선물 지수가 대표한다. 국내 선물 지수란 뭐를 대표하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한다. 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이에요?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 어떤 물건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코스피라고 했죠. 코스피.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스피입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뒤에서도 지금 설명드릴 건데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수치상으로 무관해요. 어떤 물건은 뭐예요?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이에요. 자, 선물은 그래서 뭡니까? 선물은 코스피, 코스닥의 미래 가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국내 선물은 뭡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미래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시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래로 내리 꽂을 것인지, 이게 궁금하시죠? 그럼 뭘 보셔야 된다? 미래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뭘 보셔야 돼요? 국내 선물 지수를 보시라고요. 왜? 코스피, 코스닥의 미래 가격이 뭐예요? 선물이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선물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재료들을 보거나 공시를 해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데요. 내가 전체적인 장과 전체적인 흐름과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등등,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미래를 확인하시려면 뭐를 공부하셔야 된다? 선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국내 선물은 뭐다? 코스피 지수의 미래 가격이다. 오늘 나온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달을 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국내 선물은 뭐다? 코스피 지수의 미래 가치이다. 미래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렇게 알고 싶어하시는 코스피, 코스닥, 내가 가진 주식, 그 미래 가격이 뭐다? 국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을 공부하셔야 된다. 자, 아까 제가 1등에서 2000등, 1등에서 200등 요거를 강조드렸습니다. 대표한다.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 편중입니다. 5월 28일 기준인데요. 삼성전자 하나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5월 기준으로요 21%입니다. 근데 보이시죠? 좀 떨어진 겁니다. 자, 24%까지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1등에서 1000등까지 있다라고 치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4분의 1의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시 보실까요? 삼성 플러스 SK 그룹만 비중이 61%다. 자, 다시 삼성 플러스 SK 그룹만요. 삼성그룹과 SK 계열사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61%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1등에서 2000등 말씀을 드리고 1등에서 200등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현실은 1등에서 200등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1등에서 50등까지 가면요, 70%입니다. 70%. 1등에서 200등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국내 선물 1등에서 200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를 대표한다. 자,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종목입니다. 자, 1등에서 200등까지인데요. 제가 200개를 다 뽑아오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모르는 기업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기업 없죠? 예. 자, 그래서 뭐다? 국내 선물, 선물 자체. 국내 선물 자체는 뭐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주식 정말 잘 하시려면 선물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국내 선물 공부 꼭 하셔야 되는데요. 국내 선물 플러스 뭐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자, 국내 선물 시장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내 선물도요, 미국 시장 따라갑니다. 자, 코스피가 국내 선물이 코스피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국내 선물은 뭐 따라갑니까? 미국 따라가요. 미국 시장. 거의 대부분. 그럼 뭐예요? 미국 시장을 공부를 하시고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흐름을 읽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미래니까. 미래예요. 미국 선물시장 분석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죠? 국내 주식시장 분석 가능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요거는 이제 팬데믹 사태고요. 3월달 팬데믹 사태고, 자, 쭉 내려갔다가 V자 반등 그리고요. 이 V자 반등에 훨씬 상회하는, 같은 길이죠? 훨씬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잘 기억하세요.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 자, 다음. 뭘까요? 지수 보시면.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하락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반등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우상향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가? 모르셔도
자, 똑같아요.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국내 선물 차트는 뭐예요? 국내 선물 차트는 뭡니까?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다. 국내 선물 차트를 분석하실 수 있고 국내 선물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는 겁니다. 왜? 미래 가격이니까. 국내 선물은 뭐다? 선물은 뭐다?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다. 동일하죠. 여기에서 주식 잘 모르셔도 자, 국내 선물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른다고 분석이 됐어. 그럼 뭐예요?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금요일 장 끝나고 어떤 공시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안 떠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분석도 어디서 나온다?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나스닥 선물 일봉입니다. 나스닥. 자, 차트에 다른 점이 있나요? 뭐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팬데믹입니다. 3월달. 차트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된다? 제가 지금 코스피, 국내 선물, 나스닥 순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된다? 2021년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박스 그리고 있죠? 자, 국내 선물. 박스 그리고 있죠? 그 다음 코스피. 박스 그리고 있죠? 이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좀 좁힌 겁니다. 이거는. 이거 늘리면 이렇게 돼요.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선물 분석이 가능하고요. 국내 선물은 뭐다?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에요. 코스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고 이것도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유. 시장을 더 넓게 보실 수가 있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해외 선물의 특징인데요. 해외 선물은 하루 23시간이 돌아가고요. 특정 세력 및 외국인 기관의 개입이 좀 한정적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죠. 미국 시장의 예측으로 국내 선물 시장 및 주식시장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자, 그러면 해외 선물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주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의 상품은 뭐예요? 코스피 안에서의 상품은 각각의 기업이다. 그죠? 그 기업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쭉쭉쭉 있죠. 자, 따라서 주식에서의 상품은 각각의 기업이다.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아이템이 뭡니까? 기업이죠. 주식은 기업이고 해외 선물은 뭐예요? 상품이다. 이것만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다 몇 가지 보실 거 없습니다. 해외 선물의 상품은 달러. 달러라고 하면 US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캐나다도 캐나다 달러를 쓰고요. 홍콩도 홍콩 달러를 쓰고요. 호주도 호주 달러를 씁니다. 이 각국의 통화를 상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영국은 아직 파운드 쓰고 있죠. 유럽연합 그리고 에너지, 오일, 가스 이런 것들 금속, 골드, 구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식하실 때 여러분 기업 이름 다 아십니까? 기업 이름 다 아세요? 다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 2,000개가 있는데 생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기업들도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해외 선물은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데 옥수수나 콩 같은 것도 거래를 하거든요. 생소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기업의 이름을 다 모르시고 어떤 기업의 이름이 생소한 것처럼 해외 선물도요, 생소할 뿐입니다. 생소할 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거래를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상품들을 이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해외 선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될 거는 뭐 한 5개에서 많으면은 한 7개 정도? 예. 주식은 뭐예요? 2,000개 다 분석하셔야죠. 물론 이제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2,000개를 다 분석하진 않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7개만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선물 장점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선물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은 선물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 주식과 선물과 옵션은 뭐다? 한 나무다. 몸통과 가지와 열매다. 그래서 뭐다? 같이 보셔야 된다. 대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뭐다? 이 시장을 좀 더 폭넓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왜? 선물은 우리 코스피 시장의 미래 가격,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공부하시면 미래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정점에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미국 시장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도 꼭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